여러분, 혹시 밤잠을 설칠 정도로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이유 없이 피부 속이 근질거려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제 45년 의사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환자 중 한 분이었던 박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대 중반의 복순 할머니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던 할머니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눈물부터 왈칵 쏟으셨지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밤만 되면 엉덩이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통증의 호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처음엔 치질인 줄 알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근처 약국에서 연고도 사다 발라보고 좌욕도 수십 번 하셨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강원도 정선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셨지만 정체 모를 가려움증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밤마다 남몰래 이불 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며 겪었을 그 수치심과 고통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자세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유기농 쌈 채소만을 고집하며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농약 친 채소는 입에도 안 댔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직접 기른 깨끗한 채소만 먹였고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할머니는 본인의 건강 관리가 철저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위험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빠지는 유기농의 함정이 할머니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검사를 위해 할머니를 진찰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환부를 살피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문 주변에서 하얀 실오라기 같은 요충들이 수없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3만 명 이상의 환자를 봐온 저조차도 숙연해질 만큼 심각한 감염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실 듯이 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징그러운 벌레가 제 몸에 살 수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본인의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동안의 노력이 배신당했다는 허탈감에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장수를 위해 선택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식사로 삼는 암살자들의 온상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존재들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에 머무는 벌레가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지능적인 침입자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수천 건의 기생충 감염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장내에만 있는 줄 알았던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눈으로 기어가 망막을 갉아먹어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환자, 뇌로 침투하여 갑작스러운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50대 가장, 그리고 간을 식초로 삼아 간경화를 일으킨 사례까지 저는 모든 비극을 보았습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영양분을 가로채고 장기를 파괴하는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특히 면역세포를 속이는 특수한 화학 물질까지 분비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생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명한 의학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기생충은 숙주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자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네요.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노력을 배신하고 무지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할머니가 믿었던 농약 안 친 깨끗한 채소는 사실 비료로 쓰인 퇴비 속 기생충 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번식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화학 비료 대신 사용된 천연 퇴비에서 기생충 감염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정성으로 채소를 씻었지만 0.01미도 안 되는 미세한 알들을 물리적인 세척만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적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8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냉동하면 된다. 술에 담그면 소독된다. 깨끗이 씻으면 안전하다는 말들은 전부 기생충이 퍼뜨린 거짓말과 다름없습니다. 기생충은 여러분의 방심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할머니께 기생충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식품 10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때 할머니는 마치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아이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식품 속에는 아마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더 빨리 전달되었다면 복순 할머니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 그리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의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5년의 경험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을 식사로 삼는 암살자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물이 기쁨의 미소로 바뀌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평생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제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현미경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계셨습니다. 채소 잎사귀 사이에서 꿈틀대던 그 끔찍한 생명체가 자신의 몸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채소들을 냉동실에 며칠씩 얼려두었다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꽁꽁 얼리면 저 지독한 것들도 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그 간절한 질문은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영하의 온도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거라 믿으며 냉동실을 만능, 소독고처럼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45년 동안 연구해온 기생충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얄팍한 상상을 비웃듯 진화해 왔습니다. 기생충의 알과 유충에게 냉동실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숙주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무는 안락한 겨울잠용 침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정용 냉동실의 온도는 보통 영하 18도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학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생충 알과 유충은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을 아무런 타격 없이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북극의 영구 동토층 연구에서는 영하 40도에서 수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고대 기생충이 해동된 직후 다시 생명 활동을 시작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생충은 온도가 낮아지면 자신의 대사를 최소화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특수한 단백질을 생성하여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며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할머니, 냉동실에 채소를 넣는 건 기생충한테 호텔 숙박권을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시원하게 쉬고 있다가 할머니 뱃속이라는 따뜻한 파티장에 도착하는 순간 이놈들은 더 활발하게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제 비유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생충의 생존력은 가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한 수산물 안전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일반적인 냉동 방식으로는 고래회충 아니사키스의 90% 이상이 생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완벽히 사멸시키려면 영하 35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15시간 이상을 얼려야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렸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안도감 속에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동안 유기농 채소가 아까워 한꺼번에 많이 사서 얼려두곤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생충에게 최적의 보존 환경을 제공했던 셈입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기생충의 생명 연장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냉동실의 마법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가 방심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잘못된 상식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생충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에 맞춰 더 영악하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왔습니다. 냉동이라는 물리적 압박조차 견뎌내는 그들의 질긴 생명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냉동실에 넣어둔 쌈 채소들을 모두 버려야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한 시대의 상식이 무너지는 아픔과 동시에 새로운 생존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소식이 정선 일대에 퍼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에서 팔순을 넘기신 이영호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답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누렇게 뜬 눈동자와 거무죽죽한 안색은 이미 간 건강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문진표를 보더니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나는 걱정 안 하네. 나는 평생 민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40도짜리 독한 소주로 뱃속을 깨끗이 소독해왔거든. 알코올이 웬만한 벌레는 다 녹여버리지 않겠나? 할아버지의 이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우리나라 남성 노년층이 가진 가장 위험하고도 보편적인 망상입니다. 술이 기생충을 죽일 것이라는 믿음은 의학적으로 볼 때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착각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조용히 간 초음파 영상과 혈액 검사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간 수치는 정상치의 5배를 웃돌고 있었고 간내 담관은 이미 간디스토마 간흡충, 무리에 의해 꽉 막혀 딱딱하게 굳어가는 간경화 초기 단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굳게 믿으셨던 소주는 기생충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할아버지의 몸을 기생충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생충의 표피는 알코올의 독성을 방어할 수 있는 특수한 점막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고농도 알코올의 기생충을 24시간 동안 완전히 담가두어도 그들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움직입니다. 반면 인간의 위장막과 간세포는 알코올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즉, 술은 우리 몸의 방어막은 무너뜨리고 기생충에게는 침투하기 쉬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입니다. 할아버지 술은 기생충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간을 녹여서 그놈들의 먹이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할아버지의 꼿꼿하던 어깨가 단번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마카케마미는 민물고기 속에 숨어있던 간디스토마 유충은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는 순간 알코올에 취해 느슨해진 12지장, 벽을 타고 유유히 담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놈들은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의 담즙을 빨아먹으며 수만 개의 알을 낳고 집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 술 한 잔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 오신 것입니다. 간디스토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로 담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느끼셨던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몸속 암살자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영호 할아버지를 보며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그 고결한 삶이 기생충이라는 하찮은 벌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술로 소독한다는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생명을 깎아먹는 벌레들에게 만찬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부산 사나이의 자부심이었던 민물회와 소주가 사실은 자신의 간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술잔 뒤에 숨어 비웃고 있을 기생충의 존재를 깨달은 할아버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60대 후반의 최말자 씨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를 먹을 때 고추냉이를 코가 뻥 뚫릴 정도로 듬뿍 찍어 먹어요. 식초에 아주 절이다시피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독하고 매운 양념을 바르는데 벌레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말자 씨의 이 호기로운 질문은 우리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오해를 대변합니다. 많은 분이 식초의 산성 성분이나 고추냉이의 살균 효과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은 기생충의 생존 본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기생충에게 자극적인 양념은 살균제가 아니라 그들을 더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는 위협 신호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생충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동적인 포식자입니다. 생선회 속에 숨어있던 아나사키스, 고래회충, 유충은 식초나 고추냉이 같은 강한 자극 물질이 닿는 순간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뜨거운 불길을 피하려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처럼 기생충도 양념을 피해 생선살 깊숙이 혹은 인간의 위벽 안쪽으로 더욱 세차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회를 드실 때마다 엄청난 양의 고추냉이를 고집하던 분이 계셨는데 내시경 검사 결과 아나사키스가 위벽의 근육층까지 파고들어 기계로도 쉽게 뽑아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양념이 기생충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추출하기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말자 씨에게 저는 한 장의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말자 씨. 이 하얀 벌레가 양념을 피해 위벽을 뚫고 들어가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말자 씨가 찍어 드신 고추냉이가 이놈을 더 화나게 해서 당신의 위장을 뚫게 만든 거예요. 제 설명에 말자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음식을 만지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입맛과 상식이 정답이라 믿었지만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고정관념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특히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는 기생충의 두꺼운 표피를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기생충의 활동성을 일시적으로 자극하여 더 빠른 속도로 장기를 관통하게 만듭니다. 이는 살균이 아니라 기생충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자 씨는 자신의 반찬 가게 손님들에게도 항상 양념을 많이 치면 안전하다고 말해왔다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병을 팔고 있었네요. 선생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녀의 눈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는 다독여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손님들께 양념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가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극적인 양념 뒤에 숨어 안전을 장담하는 것은 기생충에게 가장 좋은 은신처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맛의 유혹에 가려진 기생충의 영악한 생존 전략을 직시해야 합니다. 말자 씨는 이제 고추냉이, 통 대신 끓는 물을 얹은 솥을 먼저 보겠다고 약속하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지함에 속지 않겠다는 생명을 다루는 요리사로서의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제 앞에서 억울함에 복받쳐 마디 굵은 손으로 무릎을 연신 내리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쌈 채소 하나를 먹어도 물을 가득 받아놓고 30분 넘게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잎사귀 하나하나 앞뒷면을 5분씩 문질러 씻었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제 몸에 벌레가 있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할머니의 그 절규 섞인 하소연은 사실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의 정성이 마주한 비극적인 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생충 알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식별할 수 없는 0.01mm의 미세한 존재들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생명체들은 채소의 미세한 주름과 결 사이에 마치 정전기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45년 전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생충 알의 표면은 특수한 단백질 점막으로 덮여 있어 물의 마찰력만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환경위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척 방식으로 채소를 씻었을 때 잔류하는 기생충 알의 비율은 무려 65%에 달합니다. 아무리 손으로 박박 문지르고 물을 들이부어도 채소 잎사귀의 나노 단위 구멍 속에 밝힌 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마치 손톱 밑 깊숙이 박힌 미세한 때를 비누도 없이 찬물로만 씻어내려는 것과 같아요.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의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제 비유를 듣고 허탈한 듯 긴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깨끗한 것만 먹이려 노력했던 그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셨겠지요. 하지만 기생충은 인간의 정성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심과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흐르는 물은 큰 흙먼지는 씻어낼 수 있을지언정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은신처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물에 오래 담가두는 행위가 채소의 영양소만 파괴하고 기생충 알의 부착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임상 데이터도 수두룩합니다. 할머니가 드린 그 숭고한 정성이 사실은 아무런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진료실 한편에 놓인 현미경을 할머니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잎사귀에 미세한 솜털 사이사이에 박힌 투명한 알들을 보신 할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게 저렇게 숨어 있었구먼. 그 작은 알들이 나중에 할머니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밤마다 그토록 괴롭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정성보다 과학적인 사멸법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참회는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와 의학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께 물이 아닌 열이라는 진정한 무기를 쥐어드리려 합니다. 그것만이 0.01mm의 침입자를 막아낼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올라온 김철수 씨는 7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각종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섭렵하며 나는 웬만한 병은 면역력으로 다 이겨낸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지요. 하지만 제 앞에 앉은 철수 씨의 표정은 그 어떤 환자보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팔 밑을 좀 보세요. 며칠 전부터 피부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게 느껴져요. 자고 일어나면 이 빨간 줄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철수 씨의 팔에는 기생충이 이동하며 만든 선명한 궤적이 붉은 선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물장어를 즐겨 드셨던 철수 씨의 몸속으로 침투한 악구충의 소행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강한 면역 체계가 기생충쯤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기생충의 진화 과정을 과소평가한 치명적인 자만심이었습니다. 기생충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면역 세포를 속이는 특수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의 백혈구가 자신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장술의 천재들입니다. 하버드와 도쿄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특정 기생충들은 인간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을 조작하여 면역 체계를 마비시키는 효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철수 씨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적군이 우리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생충은 바로 그 위장의 전문가들입니다. 제 말에 철수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신의 건장한 팔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기생충에게는 가장 좋은 침투 경로가 되었던 셈입니다.
특히 악구충은 장벽을 뚫고 나와 피부 및 조직을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이동하며 숙주에게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78년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한 남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정신적인 붕괴 직전까지 간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면역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는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체 구조와 유사하게 진화한 다세포 생물인 기생충에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면역세포를 비웃듯 유유히 전신을 활보합니다. 저는 철수 씨의 공포를 걷어내기 위해 즉시 항기생충 요법과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건강에 대한 과신이라는 갑옷을 벗겨내고 기생충이라는 실체적인 위협 앞에 겸허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근육이 지켜주지 못한 내면의 방어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의 최말자 씨가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짙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가 갑자기 길가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가족들은 그저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뇌 CT 영상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말자 씨의 뇌조직 곳곳에는 마치 벌레가 파먹은 듯한 구멍과 함께 하얀 점들이 밝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구미충, 즉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는 산데일런의 유충들이 뇌 속에서 집을 짓고 만든 낭종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평생 고기는 살짝 익혀야 부드럽고 맛있다며 선홍빛이 도는 돼지고기를 즐겨 드셨던 분입니다. 말자 씨, 당신의 뇌 속에 시한폭탄이 밝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셨던 습관이 이런 비극을 부른 거예요. 제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유구미충 유충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조직을 갉아먹으며 호상구성 뇌수막염이나 뇌낭미충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복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기억력을 앗아가며 종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최신 임상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뇌전증 환자의 약 30%가 기생충 감염에 의한 뇌 손상이 원인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말자 씨는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켰던 그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이 사실은 뇌를 녹이는 독사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말자 씨의 치료 과정은 눈물겨웠습니다. 뇌 속에 밝힌 낭종을 사멸시키기 위해 강력한 구충제와 스테로이드를 병행하며 그녀는 수없이 구토하고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고기를 덜 익혀줬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요? 병상에 누워 본인의 아픔보다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기생충은 이처럼 한 개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0분만 제대로 익혔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저는 말자 씨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익혀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검사받게 할 테니 마음 놓으세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말자 씨는 힘든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평생 간질 발작을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하며 뇌에 남은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생충이 남긴 잔인한 훈장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입니다. 맛의 유혹은 순간이지만 기생충이 남기는 상처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자 씨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선홍빛 고기가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 뒤에 숨겨진 뇌를 파괴하는 공포를 기억하십시오. 차겜이나 고기를 완전히 익히는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뇌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약속입니다. 말자 씨는 퇴원하는 날 저에게 푹 익힌 나물과 고기 요리를 대접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영호 할아버지의 약 봉투에는
시중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충제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지요. 김 박사, 나는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이 약을 챙겨 먹었네. 자식들이 사다 준 거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내 간 속에 벌레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건가? 이 약들이 다 가짜란 말인가? 할아버지의 이 허탈한 질문은 사실 수많은 현대인이 가진 가장 위험한 방패, 즉 구충제 만능설에 대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같은 광범위 구충제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선충류를 잡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을 갉아먹고 있는 디스토마 흡충나 조충 같은 지독한 놈들에게는 그저 맛없는 사탕 하나 던져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의학 전문 서적의 세밀화를 보여드리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생충은 그 종류에 따라 서식지뿐만 아니라 생존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충제는 장관 내에 머무는 벌레의 대사를 방해하여 사멸시키지만 담관 깊숙한 곳이나 근육, 뇌 조직 속에 파고든 기생충에게는 그 약 성분이 도달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기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가 아예 다른 것이지요. 특히 간흡충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라지퀀텔 같은 특수 성분의 전문 의약품을 정해진 용량과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만 비로소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임상연구팀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구충제 복용 후 기생충 감염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믿는 환자의 45% 이상이 여전히 체내에 흡충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변 검사조차 기생충의 존재를 100%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저 건강검진 때 대변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많은 분이 이렇게 안심하시지만 대변 검사는 기생충이 알을 낳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발견될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장기를 타고 다니는 기생충은 대변으로 알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영호 할아버지께 혈청 항체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혈액 속에 기생충에 대항하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정밀 검사만이 우리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암살자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아버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실한 방패 뒤에 숨어 있었는지 깨닫고 몸서리치셨습니다. 약 한 알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제 게으름이 병을 키웠군요. 할아버지는 깊은 자책에 빠지셨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확한 무기를 들었으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구충제 한 알의 평화는 기생충에게는 가장 고마운 방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막연한 안도감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통해 우리 몸을 지켜야 합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 치료제를 손에 꼭 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된 소독을 하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무지라는 어둠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 그리고 말자씨까지 수많은 환자를 고통에서 건져 올린 비방은 사실 제가 처방한 독한 약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부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생명의 루틴을 손글씨로 적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비싼 인삼이나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끓는 물과 열기의 마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채소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딱 30초만 데쳐서 드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제 조언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지요. 선생님, 그럼 아삭한 맛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삭한 식감보다 소중한 건 할머니의 평안한 밤잠입니다. 50도의 열은 채소의 세포는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기생충 알의 단백질 껍질은 즉각적으로 응고시켜 사멸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품안전공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생충 R과 U충은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15초 이상 노출될 경우 생존율이 1% 미만으로 급감합니다. 흐르는 물에 1시간을 씻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30초를 담그는 것이 수천 배는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면이 노릇하게 익었다고 해서 젓가락을 들면 안 됩니다. 두꺼운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75도에 도달하여 최소 10분간 유지되어야만 근육 속에 숨은 유구낭미충 같은 괴물들이 비로소 숨을 거둡니다. 선홍빛 육즙은 인간에게는 미각의 즐거움일지 모르나 기생충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인큐베이터일 뿐입니다. 또한 저는 부엌의 교차 오염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도 신신당부했습니다. 말자씨, 생선 썰던 칼로 나무를 썰면 아무리 나무를 깨끗이 씻어도 소용없어요. 생선에 있던 벌레가 칼날을 타고 나물로 이사가거든요. 도마와 칼을 고기용, 생선용, 채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습관이야말로 기생충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가정 예방학입니다. 일본의 식품위생 지침에서도 도마분리 사용만으로도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할머니와 말자씨는 제 이야기를 마치 성경 말씀처럼 경청하며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부엌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죽음의 씨앗이 움트는 곳이기도 합니다. 데치고, 완전히 익히고, 구분하라. 이 세 가지 황금률은 제가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깨달은 가장 위대한 처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산 채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앞에 서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열기는 기생충에게는 지옥의 불길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 내려준 가장 완벽한 소독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이 생명의 열기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만 명의 환자를 대신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값진 처방전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만난 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쾌행하던 눈가는 생기로 가득 찼고 거칠던 피부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엉덩이가 가려워 이불 속에서 울던 날들이 꼭 꿈만 같아요. 요즘은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걸 알려주느라 바빠요.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친 환자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구하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팔에 빨간 줄이 생겼을 때도 할머니가 단번에 악구충임을 알아채고 제게 데려오신 덕분에 그분도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의 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쇄 반응입니다. 영호 할아버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굳어갔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누렇게 떴던 안색이 맑아지셨습니다. 김 박사, 내 이제야 산다는 게 뭔지 알겠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게 일이 행복한 건데 그동안 술과 벌레에 취해 살았구먼. 할아버지는 이제 소주잔 대신 따뜻한 차잔을 드십니다. 말자씨 또한 더 이상 고기를 덜 익혀 팔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완벽히 익힌 건강한 맛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오히려 손님들은 그녀의 정직한 조리법에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이들은 이제 건강이라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새로운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순 할머니와 영호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보다 수십 배는 더 끔찍한 암살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1위 식품은 여러분이 아마 여름 휴가철이나 바닷가에서 가장 즐겨 드시는 식재료일 것입니다. 그놈은 장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뇌 척수액으로 침투하여 뇌 조직을 문자 그대로 녹여버리는 호상구성 뇌수막염의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그 음식 한 접시를 드시고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절대 손대지 않는 그 음식, 그리고 몸 길이가 10mm까지 자라며 우리 몸의 비타민 B1을 송두리째 강탈해 극심한 빈혈을 만드는 괴물 기생충의 정체를 곧 밝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치기, 완전히 익히기, 그리고 도마 분리 사용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간을 보호하며 눈을 실명의 위협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 혼자 건강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야 기생충이라는 질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5년 의사 인생을 걸고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년을 향한 문턱을 넘으신 겁니다. 복순 할머니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생충은 방심을 먹고 자라지만 지식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벌레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도 명확한 해결책, 그리고 의사들이 목숨 걸고 피하는 나머지 5가지 위험식품의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